여기 느낀 거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하고의 그 세대 차를 느끼고 또 문화 차를 느끼거든요. 이제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아직도 몸은 미국에 살지만 마음은 저 한국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정반대로 이제 완전히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갈등이 세대 차하고 문화의 차에 대한 그 갈등이 이제 결국 이민생활의 제일 중요한 그 요점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이 그걸 세대 차를 이해하고 문화 차를 이해하면 갈등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가령 이민 하신 분들이나 또는 2세들의 그런 네. 갈등 그런 것을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이다라고 해서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통상. 네. 그렇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갈등 상태, 힘든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그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실은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사실 그런 것은 다, 관념의 차이인 거죠.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고,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경험이 다를 뿐인 거죠. 네. 당연히 이 한국 사람의 경험과 미국 사람의 경험은 경험이 다릅니다. 네. 경험이 다르니까 일어나는 생각은 바로 그 경험에 기반해서 작용하는 것이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다르죠. 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서로가 인정하면은 갈등이 있을 것도 없고 불편이 있을 것도 없죠. 다른 네. 것이 당연하니까. 네.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 같아야 된다라고 같은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불편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다른 것이 그냥 다르면은 굳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다르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갈등이 없고 불편이 있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령 이민을 가면은 실제로 몸담고 사는 데는 미국 사회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생각의 기반이 된 그것은 한국에서의 삶이고 이러니 당연히 어떤 그런 불편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로 경험의 산물인 거고 경험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은 즉 이 응무소조하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고집하지 않으면은 그럼 갈등이라든가 불편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이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은 가령 2세들이나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주체성 교육을 시켜야 혼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체성을 시키면은 더욱더 다름에 대한 인식은 더 강해지죠. 네. 한국인을 자꾸 더 교육시키면은 미국인과 다름이 자꾸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도 더 다르게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럼 갈등은 점점 더 사실은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주체성 교육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국 주체성 교육을 시키면 일본은 일본 사람 주체성을 시키면은 미국 사회에서까지 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서로 과거 역사 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인류 평화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나 다 주체성 교육이 아니라 바로 관념과 실상 이런 이 작용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일본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일본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것이 인류의 평화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통 관념 교육이다 보니까 이 세대를 한국에 불러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야만 그 사람의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또 예를 들면은 역사는 역사로서 그냥 경험이고 공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핵심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 한국 역사, 일본 역사, 미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사실 불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부처님의 삶에서 뭔가를 부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는 도대체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은 돈, 권력을 다 버리신 분인데 부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부처님 절에 가가지고 맨날 돈 벌게 해달라, 권력 잡게 해달라, 맨날 이런 기도나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상하듯이 부처님은 부처님 생전에 그 나라가 망했어도 가령 이 나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그 나라 부흥 운동을 했다든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인도가 조각조각 난 여러 나라로 있었지만은 이 나라 저 나라에 관계없이, 국경에 관계없이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것이 만약 부처님이 그런 그 자기 나라, 더구나 왕자였고 태자였는데 그 나라를 고집하고 그 나라의 애국심에 투철하셨던 분이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지금 애국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은 전혀 애국자시지 못하셨죠. 그 더구나 왕자였고 그러면은 나라 부흥 운동을 해야 마땅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민족이니 나라니 민족이니 국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관념의 얽매임으로 인한 거고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맨날 손상이 되는 거죠.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생각 관념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게 되고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니까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관념과 실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진정한 인류 평화라든가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 가령 나라의 힘을 키우고 애국심을 고취해야 그 나라의 평화가 오고 그렇게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점술가가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부처가 되든지 했을 거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 가령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왜 부처가 돼?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법 잘 만들고 나라 강력하게 잘해서 인도를 통일해가지고 잘 다스려서 인도 전체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지. 왜 부처의 길을 택하냐라고 하지만은 바로 전륜성왕이 돼서 결코 그런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 가령 부처님이 애국자가 아니셨다, 나라를 부흥운동 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다, 민족이니 국가에 얽매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돈이니 권력이니 이런 데 얽매이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불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불자면서 민족과 애국을 이야기하고 돈과 권력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한 진정한 행복, 평화, 그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닌 바로 깨어있음, 중도를 통해서 온전히 멸의 상태, 즉 온전한 평온과 편안과 진정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냥 그대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진정한 행복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해외에 사는 교민 자녀들이 많은 이제 혼돈을 느끼고 그래서 방황하고 하는 것을 그 기성세대인 이미 1세대나 이쪽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문제다. 혼돈스럽고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것들의 도식적인 어떤 관념으로서 또 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을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그 혼돈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도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정체성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 인식과 관념과 실상에 대한 인식,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의 교육이다. 이런 요약이 좀 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한번 2세들의 가령 어떤 해외 교포들이 가령 어떤 심각한 범죄에 빠진 사람도 일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런 이 정체성의 혼란, 그것이 오히려 더 관념이 자꾸 더 강화됨으로 해서 그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 갈등이 심화돼서 결국 어떤 그런 범죄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이 한국인으로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한국인인 줄 몰랐다면 결국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다른 민족이니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관념으로 작용함으로 해서 점점 더 그렇게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의 확립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 많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해하다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실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령 관념과 실상을 공부하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정체성은 누구나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의 드러남, 이것이 정체성인 겁니다. 즉 그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든 이 생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작용합니까? 당장 지금 오늘 텔레비전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은 바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TV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돌 스타가 있으면은 얼굴 생김도 그걸 닮으려고 하고, 그 문화도 그 사람은 그 스타가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중국에서 뭐 치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치맥을 잘 몰랐다가 오늘 제가 들었는데 치맥이 치킨 맥주입니다. 치킨 맥주. 이것이 줄여서 치맥입니다. 예. 그래서 치킨 통닭하고 맥주 마시는 것이, 이것이 치맥입니다.
치킨 맥주가 치맥인데, 이것이 한국의 드라마에 아마 그 유명 스타가 출연한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이 치맥을, 치킨 맥주를 아주 즐겨서 먹는 그 모습이 그 드라마에서 나와서 그것이 중국에 가서 방영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치맥이 그냥 완전히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치맥 열풍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그 드라마에 빠져서 한류 그 스타에 빠져가지고 스타가 살았던 그런 헤어스타일, 그런 옷 스타일, 예. 심지어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들어 달라고 성형수술, 그리고 먹는 거 치맥. 이러면 이게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서 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따라서 하니까, 그러면 그 젊은이들 간에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체성이란 바로 그런 어떤 보이는데,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그냥 그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경험이 다르니까. 생각이란 경험의 산물이고, 삶이란 것은 그 경험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연기작용들인데, 경험이 다르니까 당연히 연기작용은 다르게 일어나죠. 그것에 다른 어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억지가 없으면은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경험이 다르니 당연히 연기작용이 다르고, 연기작용이 드러나면 현상이 당연히 다른 거죠. 이것이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 이 세상에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 경험의 산물의 삶으로 되는, 그러나 거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하면은, 깨어있음 속에도 연기작용이 일어나니,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서 다 개성이 있게 되는, 누구나 다 똑같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체성의 드러남이죠. 정체성이죠. 이거야말로. 이게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주입시켜서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장 정체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가령 경험인데, 경험도 생각으로 해석된 경험이 아니라 생각으로 해석된 경험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 드라마를 보고 한류 스타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있으면은 당연히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진 그 경험에 의해서 말과 행동의 드러남이 우러나게 되니까,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면 다 다르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 다름 속에는 불편함이 끼지 않는 다름인 겁니다. 생각의 다름은 반드시 불편함이 동반되는 다름이고, 생각이 끼지 않는 다름은 불편함이 동반되지 않는 다름이고, 이 다름이야말로 바로 원래 제대로 된 온전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관념이라고 하는 관념 속에 관념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우리는 금방금방 알 수가 있죠. 온통 이런 관념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불편함, 가령 어떤 교포사회, 이민사회에서의 그 2세들의 어떤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해서 주체성 가령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꾸만 앞으로 가령 총기 사건이 일어나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관념의 갈등, 관념이란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념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념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은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에 입각해서 당연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 갈등이 있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다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갈등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